5천에서 6천 포인트 오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이번 주 3거래일 내내 하루에 100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이 랠리가 좋으면서도 또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외국인의 최근 이 유가 증권 시장을 향한 순매도 속에서 지금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진짜 이게 겸손해지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강하다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엄청난 쾌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2026년 상반기 최고의 선물인데 반도체 지금 랠리 걱정 없이 즐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했듯이 좋았고 이 컨센서스 자체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사실 계속 반도체 투톱 최근에 팔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있어요. 고점 부담이 있어요. 걱정 없이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지금도 거의 5%대 시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2위로 등극하는 기업을 또 토하기도 했는데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도 전 세계 탑 25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삼성전자 일렉트로닉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로봇 사업을 또 신조직도에 또 편입을 하면서 로봇과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단순히 단기 과열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도하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블랙일이 강력하고 여기에 지금 루빈도 이제는 진입을 하는 루빈 시대로 또 진입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HBF 관련돼서도 또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뭐 HBF 낸드 쪽의 수요도 넘쳐나는 가운데 HBF는 먼 나라의 미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시계열이 계속적으로 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얼마 전에 샌디스크의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다라는 한 보고서가 나왔던 만큼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상당히 독식을 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독식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가기 위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마저도 이제는 가동률 80%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안 좋을 것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 수익 구간을 누려보자.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언제 팔지에 대한 이제 매도 시점 고민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맥쿼리가 삼성전자 34만 원, 하이닉스 거의 170만 원 언급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업사이드 열어두세요? 30만 원대는 사실 저도 막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맥커리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만 영업이익이 300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올해 초 작년 말까지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뭐 200조 넘는다 막 이런 쪽으로의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기업이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부분이고 일단 그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맥커리에서 이야기한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라 숫자에 기반한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34만 원까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수급에 대한 이탈에 대한 가속화라던가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은 제가 목표 주가 34만 원 무조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이게 꼭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간다도 아니고 안 간다도 아니다네요. 결국 답변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분들께서 속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강한 시장이라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장비단은요. 이게 좀 하루 다르고
뭐 하루 울고 웃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비전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나올 때는 하나비전이 상한가를 갔다가 어제는 단독 보도긴 하지만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뉴스로. 근데 사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주가가 눌렸던 이유가 삼성전자에 납품할 거라는 그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해주는 이슈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주가가 날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비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고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쪽을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뭐 키 맞추기로 보면 하나 비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가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의 그 이슈는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와 진짜 이게 공식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3사에 대해서 든든하고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져가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아직까지는 저는 한미반도체가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추가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요즘 3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상당히 움직임이 중요한데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 마이크론 또 어저께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지금 증설 이야기 또 나왔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증설 쪽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 강한 쪽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제시한 목표가가 30만 원인데 이제 하나 비전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점은 마이크론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조금 더 매력적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오늘 별점 뉴스에서 HBF 소식을 공개했는데 하이닉스랑 샌디스크가 손잡고 HBF 개발한다. 근데 여기서 또 HBF 관련된 종목인 펜트론이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이게 되게 먼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호재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 어떻게 보세요? HBF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 HBF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더 효율성이라던가 속도에 대한 부분들,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게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오늘 펜트론이 상한가에 결국 관련된 이슈로 좀 연결돼서 갔는데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F를 생각을 했을 때 증착 장비 쪽으로 오늘 원익 IPS도 그래서 상승 탄력을 좀 키워갈 것 같은데 원익 IPS와 그리고 테스까지도 좀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낸드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HBF 초반에 나왔을 때 10년 후쯤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계열이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HBM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HBF이기 때문에 증착 장비 관련주를 보자라고 하셨고 뭐 펜트론뿐만 아니라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증착 장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비단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짓고요. 저희 다음은 피지컬 AI입니다. 오늘 사실 말하면서 소름 돋는데 LG그룹주가 진짜 강하거든요. LG 이노텍과 LG전자의 어떤 상승하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일단 LG 이노텍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라는 그 성장성이 있고 LG전자는 또 엔비디아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자사주 소각이라는 다른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모멘텀도 있어서요. 두 종목 둘 다 좀 접근 가능한 건지 각각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쪽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사실 이노텍을 더 매력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LG그룹주를 큰 카테고리에서 그동안 잘 못 올랐던 저평가라는 쪽에 그룹주적인 성격으로 수급 유입의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그룹주가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나서 가정용 쪽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기술이 좀 뒤처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만 그룹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화면적인 부분들 맡을 수 있고 이노텍은 뭐 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G전자는 완성형에 대한 부분들 CNS는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으로 좀 일에 대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뭐 이런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로봇 산업 쪽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다른 대기업들 비해서 현저히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급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보고서 나온 부분을 보니까 Q와 P 다 늘어난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면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 이야기 나오면 사실 시장에서 가장 바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확장해서 보면 이제 LG 그룹주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 뭐 로보티즈, 지금 로보스타 나가고 있는데 저런 종목군들까지도 저는 확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그룹주들의 분위기 변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로봇 밸류체인이 자꾸 상승을 시도하는 게 이렇게 LG나 현대, 뭐 삼성 이런 대기업에 좀 지분 투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로봇 종목들이 좀 상승을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연결지어서 현대그룹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어제 현대차 기아 난리였잖아요. 근데 오늘 쉬어가거든요. 근데 그 출연자 분들마다 다 탑픽이 달라요. 현대차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기아 어제 너무 강했는데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분, 어제 강했던 현대오토바이 1등, 현대오토에버가 1등이라는 분들, 오늘은 근데 현대모비스만 살아남거든요. 이거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표님 같으면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뭐 현대 기아차는 당연히 디폴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사야 돼요.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일단 모비스가 근데 오늘 좀 강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비스를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대 기아차에 대한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에 대한 부분들, 뭐 본업인 이런 자동차 관련돼서도 이제 올라올 것이다,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IPO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 승계라는 그 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가장 중심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돼서는 모비스를 좀 지금은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안에서의 뭐 현대오토에버가 어제 강했던 이유는 SDV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 쪽으로도 다 산업 분야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순환맨을 좀 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가장 어저께부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건 현대모비스고 그렇다고 해서 오토에버라든지 뭐 HM안도 여기에 현대글로비스까지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너 오르고 내일은 내가 오를게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적인 지분을 글로비스는 또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그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대비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더 높고 어저께까지 현대차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배당을 받으시겠지만 또 기아는 3월 달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력도는 살짝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로 귀결되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모멘텀은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또 이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매력도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매력 있다네요. 그래도 하나만 사신다면 현대모비스라고 하셨고요. 어떤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잘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주가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1%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올라요. 이게 그냥 시총 상위라서 어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상승인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강세에 의한 수급 확산인지 아니면 로봇 테마의 다시 재랠리에 대한 어떤 시동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지금 어저께 삼성전자 관련돼서 그저께였나요? 그 조직도에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이 편입됐다라는 것과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탑 25개 기업을 꼽는 데 있어서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들어갔다라는 부분, 이 분야가 브레인과 아이즈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에는 어떤 연결고리 찾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역할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기대한다라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2위에 오르고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자금력에 대해서 풍부해졌을 때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오늘 현대차가 시행하는 그 공백을 LG그룹주가 채워주고 또 반도체 쪽은 지금 뭐 개별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로봇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대장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지금 형성돼서 수급이 이동이라기보단 수급이 좀 쳐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갈까요? 다른 로봇주도 다시 올라갈까요? 저는 로봇주들은 다시 좀 봐도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C 일정도 이제 3월 달에 맞아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3월 16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원하게 상승세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추세 돌림 현상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사실 최근 되게 조용한데요. 다시 돌리는 듯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외국인 순매수 1등이 두산 로보틱스였거든요. 그래서 로봇주의 재상승에 대한 부분도 잘 염두해 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코인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이 매출이 잘 나왔어요. 77% 매출 급증했고 이게 스테이블 그 유통량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라서 STO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국내에서도 쏠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STO 법제화 계속 그 이슈는 나오는데 사실 자꾸 실현되는 건 없고 이미 타 섹터로 다 시선이 돌아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주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 비트코인도 올랐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다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단기 상승일까요? 저는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마 3월 달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다, 소멸됐다가 아닌 살아있는 가운데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종목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최근에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나 이런 것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시세를 강하게 보였던 건 이게 좀 넓게 봐서 증권주들의 시세 흐름과도 연결고리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증권주도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최근 자사주 소강 모멘텀으로 좀 좋았는데 오늘 중소형 증권사들이 시세가 좋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나무와 연결고리가 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증권주의 수혜 쪽으로도 좀 겹치는 종목들이 넓게 수급을 받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뭐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와주는 흐름들 나왔는데 오늘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 섹터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3월 달까지 계속적인 좀 이런 변화나 분위기적인 부분들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끝난 것이 아니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되 신규 접근자 분들은 3월 달에 조금 더 확실한 이슈 챙기면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카오가 와 진짜 너무 잘 가네요. 일단 외인 그 순매수 상단에 네카오가 잡히고 있고요. 오늘 이 수급과 이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제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카오도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반등하면서 21선 돌파 흐름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빼지 않았으면 좋았겠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동안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부진했던 흐름들을 같이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약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예전처럼 뭐 AI가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대표주들도 같이 좀 힘을 내주는 가운데 순환매적인 측면들 대형주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항상 네이버는 파란불을 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수급적인 요인도 좀 일부 적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카카오도 얼마 전부터 이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AI를 접목해서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AI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좀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과도하게 빠지긴 했다라는 거고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카고까지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챙겨볼게요. 아침에는 강했는데 사실 좀 시세가 아쉽습니다. 2차 전지는 항상 갈 듯 말 듯 하면서 시원하게 못 가는데 그래도 2026년 들어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삼성 SDI가 대장 성격으로 가장 큰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문제 없이 2차 전지는 들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고점 돌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저는 2차 전지를 좀 잘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유심히? 네, 왜냐하면 좀 약간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시선이 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서 지금 ESS 관련된 중국 규제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최근에 또 커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고요. 이제 인터배터리 3월 초에 또 행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결국 코스닥 활성화 정책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코스닥 너무 안 가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 2차 전지 종목군들도 같이 수급적인 요인 받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삼성 SDI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관련돼서도 저는 힘을 좀 받는 것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렇게 대장주가 계속 힘을 버텨주고 있으면 뒤에 가는 종목들도 크게 추세는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SS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그 중국 ESS 최대 수혜가 LNF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서요. 근데 사실 수급 관심도는 에코프로 쪽에 훨씬 높아서 소재단 접근한다면 이슈가 살아있는 이 LNF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수급과 유동성이 풍부한 에코프로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보는 건 일단 에코프로?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한데 LNF는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쪽으로 2차 전지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또 삼성 SDI의 고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더 탄력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까지 커버했고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